이런 가운데 느닷없이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볼까요?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중에서 여전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네요. 광주 사태. 광주 사태라고 쓰고 있네요. 광주 사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대통령이 되었다는 게 원죄가 됨으로써 그 십자가는 내가 지게 됐다. 십자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네요. 상처와 분노가 남아있는 한 그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에 내놓을 재물이 없을 수 없다.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네요. 네. 또 볼까요? 나를 비난하고 모욕 주고 저주함으로써 상처와 분노가 사그라진다면 나로서는 감내하는 것이 미덕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 어떤 이들에게는 아직도 12.12와 5.17이 내 사적인 권력 추구의 출발점이라고 단정되고 있겠지만 나를 역사의 전면에 끌어낸 것은 시대적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 교수님부터 좀 논평을 해주세요. 네. 저 회고록을 보면은 우선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직접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매우 그 커뮤니케이션 화법이 직설적이고 소탈하고 단문 형태인데 매우 세련된 그런 아주 정제된 단어들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좀 제가 좀 파악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근데 어쨌든 예. 보통 이제 책을 낼 때 그런 기법을 그런 식으로 쓰긴 하지만 어쨌든 의중, 본인의 의중이 담겼다고는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 5.18 네.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나도 할 말이 많다. 뭐 억울한 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5.18 문제에 대해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얘기를 안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데 어쨌든 네. 뭐 기록이라고 본인도 회고록이 남겼으니까. 근데 국가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했으면 그 광주 사태라는 표현을 안 썼으면 좋았을 텐데 네. 뭐 가로 열다든가 말이죠. 이런 네. 부분이 아쉽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에 대해서는 저렇게 강력하게 억울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 속사정이지만 기록이라고 우리가 한번 뭐 인정을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는 뭐 한번 또 읽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희 교수님께 요거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내란 혐의도 지금 부정하는 듯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고록 내용입니다. 5.18 특별법 수사와 재판에서조차도 광주 사태 때 역시 광주 사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광주 사태 때 계엄군의 투입과 현지에서의 작전 지휘에 내가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으려는 집요한 추궁이 전개됐지만 모두 실패했다. 광주에서 양민에 대한 국군의 의도적이고 무차별적인 살상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발포 명령이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다의 바닷개를 똑바로 걸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닷개는 옆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전두환 회고록은 저는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방금 하셨던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들입니다. 광주 민주화 사태에 있어서 관여했다는 증거 이 자체가 1997년도 대법원에서 이미 살인죄로 발표 명령했다라고 판결을 나는 상황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역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 이해치카를 굳이 우리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역사라는 것이 과거와 현재를 이든 끊임없는 대화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은 정체성과 역사를 주도하는 세력에서 역사의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나 역사는 그런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사실에 근거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97년도 대법원에서 살인죄로 인정이 됐다는 것은 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네. 이 역사적 사실을 회고록에서 본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어분선설이고 적반하장격이죠. 그래서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그 자체는 바닷개를 그냥 똑바로 가게 자꾸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점에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 읽어드리고 우리 박상명 교수님 얘기 들을게요. 앞서 뭐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나오기도 전에 그 부인 이순자 여사도 자서전을 냈어요. 이런 걸 또 뭐 부부가 일심동체란 표현을 굳이 써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순자 씨의 자서전을 보니까 책 제목이 그거요. 당신은 외롭지 않다.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책 제목에서. 당신은 외롭지 않다예요. 저희 때문에 희생된 분들은 아니지만 아니 우리 내외도 사실 5.18 사태 역시 5.18 사태라고 쓰고 있네요. 5.18 사태에 억울한 희생자지만 자신들이 억울한 희생자래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런 내용들을 좀 가능하면은 방송이나 언론에서 안 다뤘으면 좋겠어요. 그럴까요? 아마 이 책에 나와 있는 걸 일반 국민들은 몰랐을 텐데 이 MBN 같은 큰 방송사에서 이 광고를 대신 해준다는 상황이 들 정도입니다. 아이고 그런가요? 정치학자로서의 논평할 가치가 없습니다. 아하. 정치학자로서 아니 하나만 짚어볼게요. 광주 문제와 관련해서도 적어도 회고록이라고 얘기하면은 2017년 오늘에 내는 회고록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성격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전직 대통령 신문 아닙니까? 근데 광주 사태라뇨. 그리고 그 부인께서는 하시는 얘기가 5.18 사태라뇨. 이 명명하게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요. 사실을 호도하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네. 거기다가 1997년에 대법원이 내란 음모, 내란 살인으로 기소해가지고 유죄 판결 받지 않았습니까? 네. 이 협의를 거부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억울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은 네.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고 네. 이제 와서 변명, 궤변 이걸 더 넘어가지고 다시 또 역사를 농단하는 겁니다. 네. 가능하면은 좀 언론에서 안 다뤘으면 좋겠다. 네. 오히려 하면 할수록 책이 더 팔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역성 보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정 교수님. 예, 예. 근데 이게 두 분 말씀이 맞지만 한 가지 정도는 그 발포 명령 같은 저런 부분은 회고록의 가치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광주 민주화 운동 그 정말 성스러운 운동이 유혈 사태가 나게 된 그 배경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누가 발포 명령을 내는 굉장히 중요한데 현장 지휘관인지 또는 중앙에 있는 어떤 수사본부장인지 뭐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인지 이게 이제 궁금한 상태인데 본인이 발포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그 기록도 매우 그 뭐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기록으로서는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회고록의 가치는 조금 있다고 보고 다만 이제 광주 사태라는 게 표현 자체는 가로를 연다든가 본인 입장에서 표시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는 기록으로서의 가치는 우리가 좀 유의미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뭐 저도 뭐 50 시절에 학생 언론인으로 살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많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울한 과정에서 회고록을 보게 되는데 네.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쓰는 판넬로 한번 네 분께 부탁을 드려볼까요?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가 굳이 이 시점에서 나란히 책을 낸 명칭은 한 명은 자서전, 한 명은 회고록 뭐 어떻든 좋습니다. 어쨌든 과거를 지금 돌이켜본다는 얘기잖아요. 현 시점에서 나란히 책을 낸 속내가 대체 뭘까요? 한번 짚어주세요. 자, 먼저 답을 쓰신 이상휘 교수님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쓰셨습니까? 읽어주세요. 네, 개구리 소리라고 들었습니다. 적었습니다. 네. 이게 뭐냐 그러면 개구리 소리도 듣는 사람의 마음 탓이다라는 겁니다. 좋게 들으려고 그러면은 아주 좋게 들을 수가 있고 이것이 짜증나게 들으려고 그러면 아주 짜증나게 들을 수 있는 게 개구리 소리라는 것이죠. 뭐냐면 먼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정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회고록에 있어서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방법. 이 회고록을 보통 대통령이 쓰면은 대피를 많이 합니다. 본인이 직접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대피라는 과정 자체가 본인이 직접 개입을 하죠. 네. 본인이 직접 개입을 하는데 어떤 형태냐 그러면은 역사적 사실, 구체적인 증거 자료, 그리고 본인에 대한 의지, 본인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수십 회의 구술회의를 거쳐서 비로소 만들어지는 게 회고록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발표 명령이냐 관여했느냐에 대한 부분 이 자체가 결국 그 구술 회의에서 의도한 대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네. 결국 나는 발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회고를 남겨놓은 것이죠. 그래서 네. 역사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개구리 소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가 본다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사실상 진보나 보수를 떠나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야 됩니다. 불구하고 이 지금 대선 국민이 보수와 진보의 양립된 구도로 가는 그런 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 기회를 이용하자라는 것이죠. 결국 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발포 명령의 주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네. 역사 사실에 대해서 개구리 소리를 좋게 들을 사람도 있고 나쁘게 들을 사람도 있지만 내 얘기를 좋게 들을 사람 그 사람들만 한해서 이 얘기를 들으라라는 것으로 이래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조 변호사님은 뭐라고 적으셨을까요? 직접 읽어주세요. 공개하겠습니다. 네, 우리도 피해자인 것 같은데 이 정권 들어와서 탈탈 털려갖고 억울하다. 탈탈 털렸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뭐 지금 잘 숨겨놓지 않았습니까? 잘 숨겨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그 이번 정권에서 탈탈 털렸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을 탈탈 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을 피해자로 만들 수 있는 절의 기회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기회에 묻어가자.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 그도 탈탈 털린 걸로 봐서 우리는 잘못한 게 없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 이렇게 그림을 만들면 국민들도 지금 여론이 박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으니까 자기네들도 피해자의 범주에 같이 쓸려갈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 때문에 지금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거들도 많이 있고요. 명확한 사실관계를 떠나서 판결을 받으신 한 나라의 대통령이셨던 분이 이런 일기장에다 쓰셔가지고 가족들한테만 나눠줄 내용을 책으로 부부 양 내외가 낸다는 거 아주 부적절합니다. 네. 박상병 교수님의 답변 공개하겠습니다. 직접 읽어주세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하. 이제는 말할 수 있기 이제는 때문에 말할 수 있다. 그들 생각입니다. 네. 아마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들의 생각. 그래서 지금 책을 낸 겁니다. 자, 봐보세요.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가 책을 낸다는 얘기가 십수년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책 낸다는 얘기. 저는 그 백담사에 있을 때도 책 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하. 그때부터도 네. 계속 못 냈습니다.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그 뒤에 민주정부 들었으지. 이명박 정부 들었으니까 이 뜻도 아니란 말입니다. 참모들이 굉장히 더 비판적이었고 박근혜 정부 들었으려고 냈는데 보니까 또 뭐 전두환 출입부 이게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책은 내고 싶은데 못 낸 거예요. 타이밍이 안 맞았군요. 아, 드디어 박근혜 대통령이 탈옥됐네. 아하. 그럼 다음 정부 부담 세는데 다음 정부는 지금 선거가 남아 있어요. 지금이다. 지금이다. 이제 내자. 마침 보니까 지금 국론도 좀 혼돈스럽고 네. 이제 말하면 우리도 좀 억울한 사람으로 조금 쏠리면서 네. 보수 추정이 조금 우리를 엄호하지 않을까? 아. 그래서 딱 지금이다.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책을 냈는데 네. 언론에서 그만 좀 홍보해 주시라. 알겠습니다. 정말로 기대만 들을 내용 없습니다. 네. 조 변호사님과 약간 결이 같아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이제 좀 그런 그렇죠. 것 네.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정 교수님 뭐라고 적으셨는데 직접 읽어주세요. 예. 하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말이죠. 그러니까 오공도 알고 보면 괜찮았다. 아, 오공도 알고 예, 보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네네. 전두환 전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네네. 저는 아무리 나쁜 대통령이라도 회고록을 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최근 들어와서 기록이 굉장히 약해졌는데 가족들만이 돌려볼 만한 사안은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전두환 대통령은 나쁜 대통령이었는데 기록을 남겨서 우리 후세들이 그 참고로 할 만한 그런 사안들을 적어야 되는데 네. 이상하게 우리나라 정치도 회고록 잘 안 냅니다. JP 같은 분도 얼마나 그 사인이 많습니까? 그런데 내야 되는데 귀찮아서 그런지 구술을 했어요. 구술을 한 걸 가지고 뭐 신문에서는 회고록이라는데 회고록 아니고 처칠 같은 그런 그 명회고록을 우리 지도자 많이 내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추징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문제 또는 연세가 있어가지고 이제 곧 그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이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용은 어떻든 간에 이 책 자체가 나온 것은 뭐 우리가 그 돌아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네. 우리가 50을 돌아다 보면 말이죠. 50은 정말 포갑적인 정권이었습니다. 학교 강의실에 그 무장경찰이 들어와 가지고 학생을 체포하고 한 이런 정권은 1, 2, 3, 4, 5 공화국, 6 공화국까지 그 유일했던 그 공화국이고 언론에 재갈 물렸죠. 그리고 언론인들 많이 그 구금하고 체포하고 광주 민주화하고 별개로 하고요. 그다음에 뭐 석사장교라고 그래 가지고요.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마치면은 6개월 동안 근무하면은 저 장교를 줬습니다. 본인 아들을 위한 거라는 그 얘기가 그때 많았죠. 이런 등등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정권이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그 객관적인 사실이 뭐가 있었냐면은 삼저라고 해가지고 금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경제가 매우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본인이 잘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이 경제가 잘했던 시대에 대학생들이 취업 자리는 많았다. 이런 걸 보면 역사가 참 아이러니한. 요즘은 민주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젊은 대학생들이 갈 데가 없다. 이런 걸 보면 우리 회고록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면서 네. 뭘 잘못했는지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정 교수님이 회고록을 내야 된다는 얘기는 부분 좀 동의합니다. 지금 정도 전두환 전 대통령 낼 수는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바로 내는 거는 이건 적절치 않아요. 왜냐하면 관련된 핵심 정보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한 20년 넘었기 때문에 낼 수가 있는데 이름이 전두환 전 대통령은 회고록이 아니라 참회록이 됐어야 돼요. 참회록. 그리고 이 내용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시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각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오케이 합니다. 그런데 시각이 봐보세요. 씻긴 굿이라뇨. 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단죄한 것이 씻긴 굿 재물이었습니까? 또 하나, 십자가라뇨. 지금까지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또 하나 지금 내용이 다 안 나왔습니다만은 내각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당시에 계엄사령관이었어요. 당시에. 그럼 계엄사령관이 계엄령을 발표하는데 관여하지 않으면 누가 관여합니까? 또 하나. 이렇게 된 원인을 언론 탓으로 또 돌리고 있어요. 언론 탓으로. 언론 보도도 편협과 왜곡이 지나치다 한 만큼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정도라고 얘기하면은 회고록이 아니라 오히려 팩트를 왜곡하고 변명과 개변하기 때문에 이런 책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그래서 회고록이 아니라
차회록이었으면은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볼 만했는데 회고록에서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 회고록을 읽어볼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평가를 해주시고 저희한테 한번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구의 출발점이라고 단정되고 있겠지만 나를 역사의 전면에 끌어낸 것은 시대적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 교수님부터 좀 논평을 해주세요. 네. 저 회고록을 보면은 우선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직접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매우 그 커뮤니케이션 화법이 직설적이고 소탈하고 단문 형태인데 매우 세련된 그런 아주 정제된 단어들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좀 그 제가 좀 파악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근데 어쨌든 예. 보통 이제 책을 낼 때 그런 기법을 그런 식으로 쓰긴 하지만 어쨌든 본인의 의중이 담겼다고는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 5.18 네.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나도 할 말이 많다. 뭐 억울한 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5.18 문제에 대해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얘기를 안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데 어쨌든 네. 뭐 기록이라고 본인도 회고록에 남겼으니까. 근데 국가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했으면 그 광주 사태라는 표현을 안 썼으면 좋았을 텐데 네. 뭐 가로 열다든가 말이죠. 이런 네. 부분이 아쉽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에 대해서는 저렇게 강력하게 억울해 할 수는 없는 것이 속사정이지만 기록이라고 우리가 한번 뭐 인정을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는 뭐 한번 또 읽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희 교수님께 요거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내란 혐의도 지금 부정하는 듯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고록 내용입니다. 5.18 특별법 수사와 재판에서조차도 광주 사태 때 역시 광주 사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광주 사태 때 계엄군의 투입과 현지에서의 작전 지휘에 내가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으려는 집요한 추궁이 전개됐지만 모두 실패했다. 광주에서 양민에 대한 국군의 의도적이고 무차별적인 살상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발포 명령이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다의 바닷길을 똑바로 걸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닷길은 옆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전두환 회고록은 저는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방금 하셨던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들입니다. 광주 민주화 사태에 있어서 관여했다는 증거 이 자체가 1997년도 대법원에서 이미 살인죄로 발표 명령했다라고 판결을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역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 이해치카를 굳이 우리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역사라는 것이 과거와 현재를 이는 끊임없는 대화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은 정체성과 역사를 주도하는 세력에서 역사의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나 역사는 그런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사실에 근거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97년도 대법원에서 살인죄로 인정이 됐다는 것은 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네. 이 역사적 사실을 회고록에서 본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어분선설이고 적반하장격이죠. 그래서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그 자체는 바닷길을 그냥 똑바로 가게 자꾸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점에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 읽어드리고 우리 박상명 교수님 얘기 들을게요. 앞서 뭐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나오기도 전에 그 부인 이순자 여사도 자서전을 냈어요. 이런 걸 또 뭐 부부가 일심동체란 표현을 굳이 써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순자 씨의 자서전을 보니까 책 제목이 그거요. 당신은 외롭지 않다.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책 제목에서. 당신은 외롭지 않다예요. 저희 때문에 희생된 분들은 아니지만 우리 내외도 사실 5.18 사태 역시 5.18 사태라고 쓰고 있네요. 5.18 사태에 억울한 희생자지만 자신들이 억울한 희생자래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런 내용들을 좀 가능하면은 방송이나 언론에서 안 다뤘으면 좋겠어요. 그럴까요? 아마 이 책에 나와 있는 걸 일반 국민들은 몰랐을 텐데 이 MBN 같은 큰 방송사에서 이 광고를 대신 해준다는 상황이 들 정도입니다. 아이고 그런가요? 정치학자로서의 논평할 가치가 없습니다. 아하. 정치학자로서 하나만 짚어볼게요. 광주 문제와 관련해서도 적어도 회고록이라고 얘기하면은 2017년 오늘에 내는 회고록입니다. 이미 이런 가운데 느닷없이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볼까요?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중에서 여전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네요. 광주 사태.
광주 사태라고 쓰고 있네요. 광주 사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대통령이 되었다는 게 원죄가 됨으로써 그 십자가는 내가 지게 됐다. 십자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네요. 상처와 분노가 남아있는 한 그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에 내놓을 재물이 없을 수 없다.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네요. 네. 또 볼까요? 나를 비난하고 모욕 주고 저주함으로써 상처와 분노가 사그라진다면 나로서는 감내하는 것이 미덕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 어떤 이들에게는 아직도 12.12와 5.17이 내 사적인 권력